지난 1차 토크에 이어 오늘 2차 시민 참여 토크에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으며 문제 해결에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발표하는 시간으로 두 번째 시민 참여 토크입니다. 오늘 패널로 참여해 주신 분들은 민간단체 대표 및 각 분야 시민들로 이번 토론은 현장의 소리를 듣는 토론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서 선생님 참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예서입니다. 김혜자 선생님 참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자입니다. 이영식 선생님 참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영식입니다. 김목수 회장님 참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옥수입니다. 우민정 선생님 참여하셨습니다. 세상의 우민정입니다. 김영희 선생님 참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전국 합계 출산율이 0.78입니다. 서울은 0.59, 부산은 0.72, 울산도 0.85입니다. 지금부터 참여 패널께서 준비한 발제문을 발표하도록 진행하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 토론은 영상 제작하여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주부이시며 심유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예서 선생님께서 저출산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지영 대표 문예서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인식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많은 젊은 부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지원 등의 사회적인 보호망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부모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둘째로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직업 경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여성들은 가족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동시에 이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과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로 저출산 문제는 문화적인 변화와 관련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모델에서 벗어나 개인의 가치와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출산의 중요성과 가족 형성의 가치를
인식시키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전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출산율 증진에 노력하여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예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부이시며 사회복지사이신 김애자 선생님 저출산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부 김희자입니다. 저와 같은 전업주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 토크 패널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기도 하고 한편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자녀 둘 다 결혼을 하고 손주, 손녀가 4명이나 되니 그나마 얼굴은 들 정도입니다. 반면에 주변 친구들을 보면 자녀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여기저기 보면서 현실이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행복지수는 OECD 38개국 중 36위라고 합니다. 즉 경제적 풍요는 추구되고 있지만 삶에 대한 질적 만족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건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생각이 굳으면 결혼하고 아이 갖고 보완하면서 잘 살아왔지만 지금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결혼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업제일주의, 외모와 학벌지상주의가 원인 제공은 아니었는지, 자기만 잘 사면 되고 나의 밥그릇을 위해 남의 밥그릇을 엎어버리진 않았는지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공동체의식, 가족이라는 울타리, 어울리는 사회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모두에게 찌들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모두 패배자라는 사회 분위기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어깨 활짝 펴고 살도록 주변이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당당할 때 결혼도 생각하고 아이를 가질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같은 인생 선배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인식하고 가족을 이루면서부터 사회 속으로 들어가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면서 자신들의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음을 공명하게 해야 됩니다. 학사모가 추진하는 가족 사랑운동도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산에 대해 간략하면서 유익한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출산 고찰이라는 주제로 이영식 선생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영식입니다. 여러분, 출산이 과연 무엇일까요? 출산은 사랑과 행복의 위대한 창조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많은 국가들이 우선과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다는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외국은 합계 출산율이 평균 1.5인데 대한민국은 0.78입니다. 이렇게 방심하다가는 5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약 3천만 명 정도로 뚝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은 인간이 좌지우지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의 엄중한 명령에 순응해야 하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엄중한 계율입니다. 성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엄중하고 위대한 의무와 책임을 맡겼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자신과 크게 번성하고 온 땅을 채우며 살라고 명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도 오늘날 우리 모두는 책임을 망각하고 개인적 즐거움과 평안함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아무리 적어도 창조된 생명 그 보답으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된 이상 2명을 출산해야 제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부가 한 명을 낳거나 전혀 낳지 않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아 근거를 매긴다면 그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는 그 모습이 차지할 것입니다. 미래의 간절함을 바라는 희망의 등급을 매긴다 해도 귀여움을 안겨주는 출산이 행동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손자 손녀를 보는 것이 낙입니다. 둘 다 중학생인데 독서를 전개하고 입하고 상도 자주 받고 전국 수학 경시 대회에도 나간다는 소식을 전화로 자주 받습니다. 이 기쁨이 최상의 기쁨입니다. 은빛 나이에 이런 날이 없다면 잿빛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하여 확실하게 확인하고 보다 더 아름다운 아이들의 웃음 꽃에서 저출산의 해답을 찾아갑시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입법, 사법, 행정, 시정의 1순위는 출산 장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패널 발제는 패널들이 제약 없이 평소의 본인 생각을 가감없이 발표하는 방식이므로 학사모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결혼시키기 운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옥수 회장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민간단체 대표 김옥수입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이 0.8, 올해는 0.78이라 더 놀랍습니다. 내년은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남녀 두 사람이 결혼해서 평균 한 명도 안 낳은 시대가 6년째 이어지니 인생 선배로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7, 80년대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하고 수술까지 장려하며 출산 억제 정책을 펴는 일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정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도 예외 없이 집집마다 자녀 결혼 문제로 난리도 아닙니다. 결혼이 늦거나 결혼을 한 후에도 자녀를 가지 않는다고 안절부절하는 집들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저는 동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 많은 사람을 접하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중매를 많이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정년기를 놓친 젊은이들이 서로의 견해의 차이로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장 안타깝습니다. 양자 모두 100% 만족을 통한 결혼은 쉽지 않습니다. 결혼은 상호 단점을 보완하며
주어진 인생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인생을 멋지게 완성하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경제적 문제, 직업 문제 등으로 결혼이 어려워지니 독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간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왕성하게 생산 인구로 활동을 하고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정상적 가정을 형성할 때 가능합니다. 저마다 1등만을 위하는 사회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주얼이 뛰어나고 부티나는 외모, 지상주의가 전부 인양돼서도 안 됩니다. 조금은 부족해도 채워질 수 있고 작은 실수는 수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저출산이 이어지고 고령화가 가속화된다면 30년, 40년 뒤 대한민국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당장 옆집의 젊은 부부에게 염소라도 한마디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민정 선생님의 대한민국 젊은 세대의 생각에 대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 자녀만 우민정입니다. 2023년 가족이 답이다 시민 현장 토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3월 6일 울산 MBC에서 저출산 쇼크 초등학생 올해부터 확 준다라는 주제로 방영된 통계 자료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출산 여파에 탈울산까지 겹치면서 초등학교 학생 수가 올해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남구 상생포 초등학교는 올해 6명 입학에 총 학생 수가 27명으로 울산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다고 합니다. 울산 지역 121개 초등학교 가운데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가 11곳, 30명 이하가 14곳으로 전교생이 100명이 안 되는 미니 학교가 13곳으로 전체의 10%가 넘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는 농어촌 지역일수록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2029년 울산 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가 3만 8천 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의 저희 개인 사례를 말해볼까 합니다. 현재 저는 대학교 4학년 고1, 초6의 세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교육비의 보충과 큰딸의 취업 문제에 결혼에 대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대학 4학년 큰딸이 자주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은 취업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결혼은 못할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 하고 물었으니 딸에게 물으니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려면 나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의 사교육비에 모든 것을 바치며 불안하게 살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 과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 보았습니다. 결과는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고 자녀보다 반려견을 더 선호하며 결혼을 하더라도 맞벌이는 필수고 자녀는 좀 생각해 보겠다가 절반이며 누군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경제적 불안 현실이 싫다고 답변한 남학생은 40%가 넘었습니다.
원인들보다 수입이 높았으면 한다는 반응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너희가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너희들이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면 나라가 인구 절벽으로 없어져도 되겠니? 라고 물으니 엄마 끊으세요 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조차 하기 싫다고 합니다. 현재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너무 높아 정신적으로 팽팽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처절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기에 결혼은 노라고 의식화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출산의 분위기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부 김영희입니다. 올해 일국이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4,000명 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2023년 합계 출산율을 0.73으로 예상한다 하니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마다 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수당, 아동 수당, 부모 양육 수당 등 머리로 짜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총동원되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 호를 생각한다면 도시마다 약간의 인구 증감은 50고 100고를 일 뿐입니다.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제한이 현실로 다가옴을 피부로 느낍니다. 주변에 임산부 보기가 힘듭니다. 지하철에 임산부석이 텅 비어있는 경우도 봅니다. 출산율은 대도시로 갈수록 심각합니다.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0.59라고 하니 도저히 서울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농어촌은 아이 울음소리 자체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출산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국이 저출산의 소용돌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가 해제되었다고는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영업의 올라, 부동산가 폭등, 물가 상승까지 겹쳐 저출산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남의 집 할 것 없이 결혼 이야기, 손주, 손녀 이야기가 차츰 줄어들어가는 현실입니다. 감히 임산부가 영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토론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푸는 토론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해보고자 하는 시민들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패널 발제를 마치고 자유토론에 들어가